잘하면 이거 다 맞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 나를 믿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4시 가서 6시 반에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하긴 한데 이제 안 가면 1년 더 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우리 병원년 새해에 좋은 기운을 좀 담뿍 받아가시라고 오늘은 약간 특별한 이벤트 같은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급 불수능에서 서울의 학군지도 아닌 지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하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만점을 받은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치 인터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은 만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우 학생을 볼 때. 그런데 장우 학생은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이제 내신하고 생기부를 봤단 말이에요. 와 이거를 만들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도 엄청나고 생기부도 매우 좋은 형태이면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너무 잘 끌고 간 게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노하우 다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네. 이타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 한번 꼼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뭐 국어가 100분이가 내시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당일 얘기 좀 간단하게 해봐요. 도시락 어머님이 싸주셨죠? 아니요, 저는 김밥 나라에서 참치김밥 한 게 진짜? 저는 이제 밥 먹으면은 제가 식곤증 좀 먹은 대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6시까지 쭉 자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도시락 준비하시는 소리 제 방이 주방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깰까봐. 아 그래서 김밥 나라에서 그래도 수능이니까 일반 김밥 말고 참치김밥. 그래서 참치김밥. 네. 그날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네, 전날에도 잠을 되게 잘 잤고 머리도 되게 맑아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잘하면 이거 다 맞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어는 제가 이제 너무 어려웠어서 맞아. 진짜 만점인데 영어 2등급이라 만점 안 나 되면 너무 억울할 것 어떡하지? 같은데. 네, 그런 걱정이 막 들더라고요. 이전에 모의고사에서도 혹시 만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육모까지는 계속 이제 한두 개 정도 틀렸어요. 산모는 2개를 틀렸고 육모는 하나를 틀렸는데 9월에 이제 4개를 틀렸죠, 전체에서. 그러니까 거의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편차가 거의 없는 채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있어서 네. 만점의 비결보다는 이렇게 내가 수능식의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3학년 때는 수능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완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수능을 풀기 위한 전반적인 용골 구조 같은 거는 1, 2학년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1, 2학년 때 가장 중요시한 게 나를 믿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래너를 계속 쓰면서 여기다가 올 한 해에 언제 이렇게 시험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뒀다가 그럼 이 시험은 한 몇 주 전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월별 계획을 일단 세워두고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그 주에 처음 월요일에는 일별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좀 분석을 많이 했어요. 공부한 시간도 실제 계획대로 했는지랑 그러면 여기서 토탈 770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주에 뭐 국어 과목을 770분 공부했다. 분 단위로 한 네, 거죠. 그쵸. 이제 이게 실제 공부량. 그렇죠. 요일별로도 이렇게. 이거를 누가 어떻게 이만큼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제 엑셀을 이용해가지고 파이 그래프로 만들어서 과목별 공부 시간, 뭐 주차별 공부 시간을 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뭐 시험이 끝나면 그걸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공부법은 의미가 없구나.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셀프 피드백을 계속 한 거죠. 그러면서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도 계속 발전해 나간 건데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내신 준비하는 건 도가 사실 텄죠. 2학년. 그치.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대외 활동을 할 시간이 생긴 거고 3학년 때는 오히려 이제 플래너를 안 써도 계획만 진짜 간단하게 써놔도 이제 몸이 알아서. 루틴화 되어 네,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그러면 나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 잠은 언제 자요? 이렇게 하면서. 잠은 그러니까 1학년 때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공부법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때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그냥 시험 기간 한 달 동안에는 특히 1학기 때는 4시 가서 6시 반에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2학년이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1학기 때 그렇게 잠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미 그 효율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 몸에 배어가지고 2학년 때는
그래도 시험 기간 뭐 1시에 자고 해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자도 충분히 공부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잠자는 시간은 늘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정말 잘 잤습니다. 11시 반에서 12시에 자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능 만점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장우 학생의 장점은 이 계획표에 모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 어떻게 그러지? 제가 좀 중학교 때 사실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막 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도 잘 안 돼 있는 편이라서 처음에 이제 입학할 때쯤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바심이 들었어요. 내가 좀 늦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미리 생각하려는 그런 습관이 든 것 같아요. 계획을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아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습관이 자리 잡았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선행을 충분히 하고 학년을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학 과목은 그치, 수학 과목. 그러니까 뭐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수학 1, 2는 한 학기 정도 했고 미적은 그냥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3 올라갈 때 한 거예요. 네, 미적은. 그게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선행이 안 된 채로 수능을 다 맞추기는 되게 어려운 게 솔직히 미적이잖아요. 네.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푸는 걸 보고 따라하려 했어요. 학교 학원 선생님이나 뭐 윤강 강사나 이런 걸 제가 한번 들었다고 치고 그 사람의 말투를 약간 흉내내면서 속으로 아 이러니까 이렇게 막 그런 푸는 연습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풀 때 특징이 그냥 손부터 되지 않아요, 문제. 조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장 최적의 풀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모의고사 15문 문제를 보면요. 문제 바로 손부터 돼버리면은 그냥 3차 함수와 절대값 함수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이 복잡하니까. 근데 2차 함수와 상수의 비교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보는 게 간단해지고 계산도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손부터 되지 않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인수로 묶으면은 2차와 상수니까 훨씬 더 간단히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면 실수할 확률도 적고 더 빨리 풀리는 거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다각도에서 보려고. 아무래도 수능 만점자를 인터뷰하다 보니까 수능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보다는 더 관심 있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요 파트거든요. 네. 내신과 생기부. 오늘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학교 내신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전과목 1등급으로 1.00입니다. 정교과 기준으로 1.0입니다. 네. 수시를 썼겠죠? 네. 수시 카드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 일반 전형으로 딱 한 장만 썼습니다. 한 장. 네. 아니 연고도 써봄직하잖아. 그쵸. 근데 왜?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하긴 한데 너무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라는 목표가 확고했었어서 이제 안 가면 1년 더 할 것 같다. 거길 안 가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거 1.0이면 전교 1등이잖아요. 네. 문이과 합쳐서 아마 1등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직윤 받잖아. 네. 근데 왜 일반 전형 썼어? 최저를 못 맞힐 걱정도 안 했을 텐데. 직윤이랑 일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면접 방식인데 서류 기반이냐 제시문이냐. 그렇죠. 저는 이제 수능에서 한번 성취를 해보고 싶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서류 기반 면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 2주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좀 달달 외워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상대적으로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일반 전형으로 가서 문제를 풀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야. 우리가 보통은 서류 기반 면접을 덜 부담스러워하고 제시문 기반 면접을 훨씬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통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최초 합격을 했겠죠? 네,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수능 공부를 수시랑 같이 병행을 하긴 했지만은 특히 이제 내신이나 생기부에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 번의 시험보다는 이런 2년 반 동안 과정. 내가 해온 그 과정으로 평가받아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저 스스로도 이렇게 노력의 결실이 맺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학교 선배들만 봐도 저보다 더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하게 잘 나왔던 분들도 수능 때 이제 살짝 삐끗한 경우가 그렇지, 있었거든요. 있었어. 특히나 저는 이제 현역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수시를 버리고 정시로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쭉 밀어붙였습니다. 수능 날까지도 수시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시로도 갈 수 있었고 정시로도 갈 수 있었지만 그 둘 다 열심히 해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대가 1.0이라고 해서 다 붙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1.0도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나 문과는. 네. 근데 그냥 내신 1.0만 있는 게 아니라 생기부도 그냥 1.0 틱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생기부까지 완벽해요. 아니, 이거 자꾸 이렇게 내가 우리 장우 학생 재수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눈에 띄게 좋다고 생각을 한 건 1학년 때 생기부에서 키워드예요. 동아리 활동에서 경제반이었단 말이에요. 동아리 대표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할 때 법정 지급 준비금과 통화 승수 등을 예시로 들어서 쉽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설명했어요 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법정 지급 준비금, 통화 승수를 벌써 알아? 왜냐면 이걸 3학년 때까지 승수라는 단어를 1도 모르고 끝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1학년 때 그게 우아했고, 그 다음에 1학년 수학 세특에서 소비 함수를 자율탐구의 주제로 정해 이미 한계 소비 성향을 함수로서 해석을 하는 걸 1학년 때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게 1학년 때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탐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 있지 않으면 이런 거를 1학년 때부터 못 써요. 혹시 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일단 그 학문 자체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진로를 정하다 보니까 1학기 초쯤에 제가 경제학 원론이라는 그 대학 1학기에서 하는 그 교과서를 좀 참고용으로 샀어요. 그거 되게 두꺼운데. 네.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완독을 한 건 아닌데 인터넷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책으로 된 거를 보면 더 다양한 주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동아리라던가 탐구 과목 할 때 발췌독을 해가지고 좀 개념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딱 고등학교 경제보다 한 단계 더 깊고 그 다음에 대학에 완전 전공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쵸. 1학년 그 전공 교양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과 친구들이 탐구를 하더라도 그냥 뉴스에 나와 있는 거나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뭐고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뭐고 따위의 얘기를 해요. 장우 학생은 내가 이게 궁금해?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학 개념은 뭐야? 를 찾아보는 걸 계속 하거든. 고3 때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우가 보통의 문과 친구들하고 달리 갖고 있는 생기부의 일단 첫 번째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일단 요 얘기는 우리 장우 학생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 자치 영역에서 학생이 해야 될 것의 고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반장하고 학생 부회장이나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자율활동이 적을 게 조금 생기니까 그렇게 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때는 생기부에 적힘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시간이나 그런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 활동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네. 그건 뭔지 알잖아. 그렇죠. 그리고 학생회장도 하고 학생의장도 하면서 이 학생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빠진 거죠. 이런 활동을 적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렇게 해야겠네 하면서 진심으로 고친 것들이고 다 적어놓고 보니까 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제 시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의장이 범위가 되고 이제 넓어져 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스토리가 하나 이렇게 쓰여지는 맞아요. 거더라고요. 이거는 완벽한 성장 스토리. 네. 이거 말이 안 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 인권 실태 조사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학생 인권 조례 적용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평균값을 논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학생 인권과 학생 자체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다라는 게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진심이었네. 이거를 선뜻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일단 제가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질려가지고 슬슬 2학년 말할 때 이게 임기가 2학년 10월 16일부터 3학년 10월 16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활동을 그 1년 동안 1년 52주인데 60번 정도 이렇게 활동을 나갔어요. 이게 그냥 있는 그런 뭐 애들 해라 이런 게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교육청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조례에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는 자리구나를 느낀 거죠, 몸으로. 근데 그러면서 고3 때 잠 잘 많이 잤다면서요? 사실 말이 돼요? 고3 때는 그러게요. 사실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없는데 그렇게 하나씩 맞춰보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네. 저도 그 댓글 같은 거 보면은 3학년 때 이제 뭐 이런 활동하면서 어떻게 그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부를 1학년, 2학년 때 이제 몰아서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정말 그 혼을 가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기술들이 체득이 된 거고 제가 지금 그 기술들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생활은 절대로 그 한 순간순간만 볼 게 아니라 3년 전체로 봐야 돼요. 맞아. 저도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우 학생의 뭐 내신, 그다음에 생기부 활동,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부한 걸 들어봤고 뭐 만점이 나온 결과까지 있었잖아요. 가장 높이 사는 부분은 대부분 고3이 되면 입시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10대 때 할 수 있는 사회적 고민조차도 놓치지 않고 그것도 가져갔다는 게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다른 인터뷰에서 그거 봤어요. 3년간 공부한 기록을 모아서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후배들에게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말? 공부에 왕도는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달랐고 성공한 친구도 있고 실패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저처럼 주변을 보면서 내가 좀 늦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이렇게 원동력이 되면 되게 건강한 건데 좀 주변에서 얘는 했는데 나는 이거 안 했네?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휩쓸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되게 교육과정이 과도기에 있는 시기잖아요. 또 새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보는 찾되 너무 남한테 휩쓸리지 않도록 좀 중심을 잘 잡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쭉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이러한 3년의 과정을 매일매일 쌓았기 때문에 이 선배가 이랬구나. 그러면 나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매일매일 쌓여져 가는 나의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된 친구들이 마지막에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장우 학생. 그게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